김태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생 때 성격은 내성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김태리는 학교 안에 있는 사자상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브이라이브 Q&A에서 경희대 사자상에 올라간 기분은 어떠냐 라고 묻자 김태리는 사자상에 올라가면 CC 된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론 CC가 되고 싶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봤다 라고 말하며 그냥 단순히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추후 경희대를 방문했을 때 사자상을 보고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녀는 위대하다. 저기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대학생 김태리. 언니는 사자상 안 올라가도 잘생긴 남자랑 CC할 수 있었잖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태리의 2021년 신년 목표는 손 안 짚고 옆돌기였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움직이는 걸 좋아해 틈틈이 체조도 배우고 있다 하며 처음엔 두 손을 써서 돌고 다음에는 한 손만 써서 돌고 마지막에는 양손을 놓고 돌아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돌기를 배운 이후 친구를 만나면 옆돌기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진짜 아무 데서나 옆돌기를 한다고 하죠. 평소에 뭘 하나 배우면 너무 뽐내고 싶다고 하며 친구는 그런 털털한 김태리의 모습을 보고 어디에 내놓기 너무 부끄러운 친구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김태리는 항상 친구들이 하지 말라 해서 너무 아쉽다. 손 안 짚고 옆돌기를 할 수 있으면 어디 한강 같은 데 가서 친구한테 꼭 보여줄 거다 라며 목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김태리는 1990년생으로 2022년 기준 33살입니다. 상당한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김태리를 두고 365일째 리즈 갱신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33살의 드라마 21, 25에서 교복을 입고 출연을 해도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라고 하며 네티즌들은 33살 나이에 고등학생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매우 놀랐다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25, 21의 출연진들의 나이를 보면 백이진 역을 맡은 남주혁의 나이는 29살, 고유림 역을 맡은 김지연의 나이는 28살, 문지웅 역을 맡은 최현욱의 나이는 21살입니다. 김태리의 중학생 때 애창곡은 박정현의 꿈에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태리는 고등학생 때 본인이 음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노래방을 가지도 않았고 노래 부르는 걸 끊었다고 합니다. 김태리는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음치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잘 부르는 줄 알아가지고 박정현의 꿈에라는 노래를 내 18번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 역시 사람은 알아서 좋을 게 없다. 음치라는 것만 몰랐으면 계속 노래 부르고 살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노래를 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태리는 이후 아가씨 1987, 21, 25 OST에 참여하였고 음치라고 본인을 소개했던 거와 달리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김태리는 영화 아가씨 이후 수입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에 본인 재산을 밝혔는데요. 김태리가 직접 밝힌 재산은 카페에서 커피를 시킬 때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음식 가격은 본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배우들에게 땡땡 배우에게 영화란?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보통 나에겐 뜻깊은 데뷔작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김태리는 좀 달랐습니다. 한 방송회사 MC가 김태리에게 아가씨란? 라고 묻자 김태리는 영화 아가씨는 첫 번째 개봉한 내 장편 영화 라고 답했습니다. 또 MC가 그럼 김태리에게 영화 1987은? 라고 묻자 영화 1987은 두 번째 개봉한 내 장편 영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MC가 진짜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라고 말하자 김태리는 해맑게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태리는 단 4개의 영화로 전체 관람가부터 청불 등급까지 모두 촬영한 배우입니다. 아가씨는 청소년 관람 불가, 1987은 15세 이상 관람가, 리틀 포레스트는 전체 관람가, 승리호는 12세 이상 관람가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김태리는 소속사에서 영화 아가씨의 오디션 참가를 권유했지만 어떻게 주연을 벌써 하나 싶어 오디션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공고문에는 노출 수위 최고 수준, 협의 불가능 이란 문구가 있어 고민을 안 하는 성격인데도 출연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후 김태리는 15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영화 아가씨의 하녀, 수키 역을 따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김태리를 두고 올드보이의 강혜정을 처음 만난 기분이었다고 말하며 극찬하였습니다. 김태리는 출연이 확정된 이후 가족들에게 상의가 아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성격이 저질러버리는 스타일이라고 하며 가족들은 상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해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 김태리를 지지해 주셨고 본인 일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기뻐하며 즐거워해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김태리는 아가씨를 성공적으로 촬영한 이후 칸 국제영화제 초청, 청룡 영화상 외 다수 시상식에서 신인상 수상, 뉴욕타임스 올해를 빛낸 신인 4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영화 1987은 실제 1987년에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세력의 갈등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김태리는 영화 1987 개봉 이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태리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 때문에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이 한열 열사의 어머니는 잊지 않고 찾아줘 고맙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태리는 리틀 포레스트에서 요리 장면을 촬영할 때 대역을 쓰지 않고 김태리가 직접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배추전, 콩국수, 감자빵 등 16가지의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며 농사짓기, 뜨개질, 장작패기 등 생소한 일들을 능숙히 처리하였고 한번 가르쳐도 척척 해내는 김태리의 모습에 현장 스태프들은 모두 놀랬다고 하죠. 리틀 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은 손이 야물딱진 배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김태리가 촬영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오이만 넣은 콩국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리는 리틀 포레스트를 촬영하면서 귀농의 꿈을 가졌지만 여름에 촬영할 때 날이 너무 더워 더위를 먹고 특히 밭에서 촬영할 때 허리가 안 펴져서 힘들었다고 하며 그로 인해 바로 귀농에 대한 꿈을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리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용하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시끄러운 아이도 아니었으며 친한 친구들끼리 어울리며 생활했다고 하죠. 또한 잠이 정말 많아서 지각을 자주 했다고 하며 한 번은 3교시까지 김태리가 일어나지 않아 친구가 집에 가서 깨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특성하고 디자인과로 진학했지만 하다보니 본인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막연하게 아나운서를 꿈꾸고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 지원했다고 하죠. 참고로 그 당시에는 연기에 대해 관심도 없었다고 하며 유명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면 관람하는 정도로 영화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태리는 대학생 때 연극 동아리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는 연극을 보고 그저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어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2학년 때 관객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극을 했으며 관객들한테 큰 호응을 얻자 연기가 자신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배우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태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하고 싶었다. 배우라는 직업은 평생 가져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라고 말하며 연극 동아리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던 친척들도 김태리가 공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태리는 데뷔 전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출연을 비롯해 편의점, 신문사, 영화관 외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KFC에서는 모든 파트의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트에서 두유를 팔다 어느 한 사진 작가의 눈에 띄어 사진 작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일했다고 하며 각종 사진과 관련된 일에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죠. 이후 한 인터뷰에서 김태리는 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던져줘도 나름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만약 배우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졌어도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태리는 BTS의 팬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BTS 영상들을 자주 챙겨본다고 하며 본인도 모르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을 만큼 좋아한다고 하죠. 김태리는 성인이 된 이후 첫 덕질이었다고 하며 막 즐거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 좋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BTS RM의 솔로곡 인트로 페르소나랑 봄날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며 가사도 잘 쓰여 있고 가사 한 줄 한 줄에 모두 공감했다.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공연도 보고 나서 팬이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리의 매력 중 하나는 보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진에서 김태리가 걷는 사진을 보면 매우 큰 보폭으로 걷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팬들은 김태리의 보폭을 보고 김보폭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김태리는 머리숱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김태리의 머리숱을 부러워한다고 하며 한 방송에서 김태리에게 머리숱이 많아 저희 친누나가 부러워한다 라고 말하자 저는 좀 처치곤란인데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리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리는 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라디오처럼 잔잔한 텐션으로 진행이 될 줄 알았지만 의외로 독특한 매력과 높은 텐션으로 진행이 되어 넷상에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웃음소리가 킬포인트였죠. 참고로 이건 그냥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질문에 톡톡 튀는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몇 개만 보자면 제주도 놀러오세요. 제주도 놀러가는 거 너무 힘들죠. 휴일엔 대청소 끔찍한 소리 하고 계시죠. 피부가 너무 좋아요. 샵 갔다 왔어요. 그리고 댓글을 읽다가 읽을만한 게 없네요 여러분. 읽을만한 걸 좀 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라고 시청자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에 네티즌들은 학교마다 있는 특이한 국어 선생님 같다. 패키지 여행 관광 가이드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세상 쿨하고 정신없고 엉망진창임 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투와는 달리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시청자들의 고민과 사연도 일일이 들어주었으며 책을 좋아하는 김태리는 직접 책을 구매해서 언박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만의 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